네, 안녕하세요. 139회 필기 합격한 최연경입니다. 짧게 끝날 거라고 예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시작했던 이 시험이 생각보다는 좀 길게 끝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된 게 또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아직 좀 실감이 안 납니다. 합격을 했다는 게. 예, 그래서 예, 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점수 추이인데요. 이 시험에 대한 이해도를 올리는데 꽤 오랜 시간을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29회를 가장 처음 봤던 회차였고, 이때가 이제 좀 특징이 한 명을 뽑았던 회차였거든요. 이 시험 뭐지?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이때는 사실 이제 처음 봤던 이제 시험이었고, 뭐, 1교시도 한 7문제? 요 정도밖에 못 쓰던 시험이니까 뭐 이런 점수가 나왔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일단 어떻게든 2달 안에 다 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55점이 나왔길래, 그냥 요 정도만 하면 되나 보다라고 착각을 했던 시험이 이제 130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거의 공부를 안 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당연히 40점대가 나오고, 이거 아니네? 또 정신 차리고, 조금 이제 공부량은 늘려서, 대략 보면은, 이제 박스권에 흔히 이제 좀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초기에는 제가 뭔가 BP 어떤 뭐 주모 회독, 주간 모의 시험을 본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봤으니까 당연히 시험 날은 생각나겠지. 뭐 했던 것들이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 복습 같은 게 좀 안 됐었고 그 다음은 어느 정도 복습이 좀 되기 시작했을 때는 요 정도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더니 어떤 저희 기준선이 꽤 낮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착각했던 꽤 많은 시간을 좀 보냈고요. 그 다음에 거의 좀 막바지에 와서는 이 시험 이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주간 모의에서는 꽤 점수가 그래도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실전하고의 계속 갭이 있었거든요. 이 갭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실전에서 좀 꽤 흔들렸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실전에선 이제 막 긴장감이 올라가니까 뭐 더 원래 쓰던 대로도 못 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낮은 점수대를 비교적 낮은 점수대가 나왔던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판에는 거의 뭐 모의고사도 실전처럼 실전도 모의고사처럼 갔더니 좀 이제 어느 정도 평정심을 유지했고 그게 이제 조금 하다가 요번에 좀 운이 좋게 좀 통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빠른 합격 방법이 나에게 뭐였을까? 첫 번째는 멘토 방향 수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멘토님께서 방향 제시를 해주실 텐데요. 근데 얼마나 빨리 이제 받아들였냐. 그리고 실천은 늘 했습니다. 근데 그걸 지속하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기복을 좀 주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이제 두 번째는 서브노트에 단권합니다. 토픽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서브노트를 좀, 그 다음에 또 도구도 여러 가지를 쓰면서 서브노트 버전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브노트 있었나? 이 서브노트 있었나? 막 이런 것들도 있었고, 막 형상이 머릿속에서 막 혼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좀 다시 돌아간다면 서브노트를 최대한 하나를 만들어서, 그거를 빠르게 회독 가능한 구조로 만들겠다. 요런 게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할 선택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토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토토는 정말 간접 경험들을 어떻게 보면 공유하고 저의 어떤 공부 의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의 기준점이 낮다라는 이런 기준들을 계속 확인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항상 실전처럼 이제 모든 모의고사를 실전과 같이 태도를 좀 막판에는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복을 줄이는 이제 반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를 일단은 설명을 하자면 저는 쭉 개발을 쭉 오래 해봤고 이제 좁고 깊은 개발자 시각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멘토 방향을 하나씩 이해하면서 단권화하고 실전화하는
하면서 이제 합격 기준을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었던 게 이 시험 필기 합격까지의 어떤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시작의 이제 출발점은요, 자기 개발이었습니다. 제가 뭐 기술사를 따서 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라기보다는 좀 더 개발 외에도 넓은 세계를 좀 더 이해하고 싶었고, 프로젝트도 더 잘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일을 더 잘하고 싶었던 게 이거의 시작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이 출발점에서는 글쓰기도 좀 약했고, 예, 시야도 좀 좁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전환점이 됐던 포인트는 이제 멘토님의 방향 실천, 그다음에 저희 어떤 고집, 저의 기준을 계속해서 내려놓기, 그다음에 합격 기준 계속 저희 눈높이를 높이기 이런 과정들이 좀 전환이 됐었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이 어떤 답안의 기복이 점점점 감소되는 거를 이제 최근에서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출발점, 이제 인베디드 개발자입니다. 강점도 있고, 그 강점이 오히려 이제 한계가 되기도 했는데요. 기술을 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아는 거를 또 기술사 답안으로 이제 또 쓰는 거는 완전히 이제 다른 차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모두 이제 경험을 어느 정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기존의 이제 강점이라고 하면은 깊은 기술 경험이라던가 구현 중심 이해, 뭐 현장 기반 사고, 예, 이런 것들은 좀 강점이었던 것 같은데 약점은 역시나 글쓰기, 답안 구조 불안정, 그다음에 채점자 관점, 즉 이제 독자 관점에서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꽤 많이 약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예, 알지만 아는 것도 답안으로 못 쓰는 게 제일 답답한 예,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 루틴은요, 열심히는 했는데 불안정했습니다. 이게 어, 1일 평균 내보면 저 하루에 1.5시간 정도를 했던 것 같고, 근데 이마저도 언스테이블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공부하고 또 한 이틀은 까먹고, 이렇게 기복이 있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좀 누적감도 좀 부족해졌던 것 같고, 그다음 주말은 그나마 다행히 좀 풀 집중할 수 있던 상태여서, 이때는 조금 몰아서 컨디션도 회복하고, 근데 또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컨디션이 안 좋은 주는 또 공부를 완전히 못 해버리고, 이런 이렇게 언스테이블한 상태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복, 그다음에 실전감 부족, 답안 품질도 계속 좀 오락가락하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공부를 하긴 했는데 합격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던 게 초기 루틴이, 중기까지도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환점이 됐던 포인트는 결국에는 멘토님의 방향을 하나씩 하나씩 최대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제가 이제 정리하는 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까지만 정리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정리만 하다가 진짜 시간이 다 갑니다. 그래서 와, 토픽은 계속 쏟아지고 네, 이거는 끝이 있을까? 그 다음에 멘토님께서 방향을 주셨지만 단발성 실천 하긴 했어요. 근데 단발적으로 한 2주 하고 끝나고 2주 하고 끝나고 이런 것들이 꽤 좀 기존에 좋지 않은 방식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합격할 때 멘토님 피드백을 계속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적어놨어요. 아, 이거 내가 반복하지 말아야 될 실수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토픽을 보는데 토픽이 너무 쏟아지니까 우선순위화를 거기서 다시 좀 다져서 전략 토픽, 그다음에 기출, 그다음 BP반 주목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 세 개를 좀 계속 돌렸습니다. 그리고 문제 의도에 맞춰서 답안한다. 그래서 합격에 좀 가까워진 순간에는 방향과 태도를 좀 바꾸는 게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점인데요. 이거 아무래도 쓰기 시험이다 보니까 쓰기를 좀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쓰기를 어떻게 했냐면, 정의를 좀 잘 못 써서 정의만 따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진짜 공부하기 싫을 때는 그냥 문제만 썼습니다. 그냥 썼어요. 그냥 앉아서. 그 다음에 1일 쓸 때를 꽤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의지가 좀 떨어질 때 타인과의 약속을 합니다. 오늘 한 문제씩만 써서 각자 공유하시죠. 라는 어떤 약속이 있으면 어떻게든 쓰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서 계속 썼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키워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토픽이 있을 때, 자,
이 토픽에 대해서 나올 만한 거를 1분 안에 생각나는 키워드를 이제 쭉 써보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꽤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시험 직전에 멘토님께서 영경님 그 본문에 두 개씩만 더 써보자. 가능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험 직전에 이제 셀테를 한 건데요. 원래 한 조금 페이스가 좀 떨어져서 뭐 1교 시험 같은 경우에 본문에 한 6개, 7개 요 정도만 썼었는데 두 개 더 쓰자고 말씀하셔서 시험 직전에는 4개 더 쓸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쓰기 감각을 막판에 최대로 좀 끌어올렸고 그 어떤 감각이 올라온 게 이번 시험 회차에서는 2교시에서 4교시까지는 거의 다 2권씩 썼거든요. 이제 여기서도 좀 어느 정도 간절함도 좀 전달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예, 들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멘토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영경님, 3달러 갑자기?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맥락이 안 맞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처음에, 요거는 이제 AI입니다. AI를 통해서 제가 BP반 그 문제 목록이 쭉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AI한테 던지고, 그다음에 멘토님께서 평소에 주셨던 피드백들을 조금씩 학습을 시켰어요. 그리고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랜덤하게 문제를 뽑아줍니다. AI가. 그러면 저는 거기다가 제가 목차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시험 직전에. 그럼 목차 연습을 하고 처음에는 받는 게 계속 C만 주는 거예요. AI도. 그리고 어떤 피드백을 주는데 갑자기 AI가 갑자기 이러는 말을 하는데 순간 노트북을 또 뒤에 보면서 멘토님이 계시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저 퓨전 러닝이 좀 잘 됐나 싶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거를 첫날은 계속 C만 나오다가요. 둘째 날, 셋째 날쯤 됐을 때, 뭐 주로 이제 B로 나왔고, 막판에 뭐 잘 나오면 이제 A 마이너스 등급까지는 얘가 주더라고요. 물론 이런 등급은 요거 요즘 LLM이 성능이 좋아서 뭐 알아서 어느 정도 매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좀 목차 감각을 꽤 많이 올렸어요. 네. 요게 또 마지막에 또 저한테는 꽤 도움이 됐던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다음 전환점은 토토입니다. 이제 혼자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장치가 되고 경험 공유, 그다음에 의지 유지, 그다음에 공부의 어떤 지속성을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흔들릴 때 이제 당연히 복귀할 수 있고 장기전 그 마라톤에서 어떻게 꾸준함의 어떤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예, 나만의 어떤 착각을 예, 줄이는데 이게 사실 이제 퇴근하고 오면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은 좀만 쉬어야지라고 하는 순간 쭉 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토토라는 어떤 약속을 만들어서 그냥 루틴하게 만들려고 꽤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토요일도 늘 나왔고, 평일도 뭐 2번에서 뭐 온오프라인 다 합쳐갖고 두세 번은 계속 약속을 만들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과정인데요. 이렇게 스터디룸을 빌리기도 하고, 카페에서 하기도 하고, 이제 라이지움, 네, 여기 강의실 빌려달라고 하면은 좀 빌려주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빌려서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꽤 누적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네, 항상 실전처럼, 모든 시험을 항상 실전처럼 대하자. 요게 좀 마지막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와 시험을 좀 분리하지 않았고요. 간절함을 어떤 방향, 양, 간글 뭐 간절하게 진짜 썼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5달러까지 쓴 것도 거의 3문제, 막 4문제 이렇게 됐던 것 같고, 예, 시간 관리는 이제 마지막에 욕심을 내다 보면은 계속 시간을 이제 오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완성도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예, 당연히 목차 그림 키워드, 근데 뭐 어떤 기복인 거, 이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만드는 거를 좀 계속 실전과 모의를 구분하지 않게 하는 그 상태가 저한테는 꽤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답안이 그냥 그걸 그대로 시험 당일에도 스테이블하게 나오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합격 회차의 저의 마지막 상태는 실전을 모의고사처럼 그다음에 늘 최선을 다했고
어떤 이제 결과보다는 현재 운영 어떤 페이스에 좀 꽤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태는 어떤 심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좀 한 상태였고요. 사실 이번 회차도 기대 아예 안 하고 있었고, 전날도 그냥 루틴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뭐 합격이 저는 그냥 140회만 보고 있었고, 139회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내일 합격자 발표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최대한 의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답안의 상태는 문제 의도 중심으로 그다음에 내 시각을 최대한 좀 반영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완성도, 안정화 이런 것들을 좀 그 상태에서 좀 운이 좋게 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합격 회차는 네, 어떤 뭐 특징이 있던 건 아니고 기복이 줄어든 약간 안정감 상태였다. 예, 그게 예, 상태입니다. 네. 그냥 좀 약간 시행착오 위주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여기 이제 같이 토토 하신 이제 조원분들, 네, 이상입니다. 네,